죽음은 정말 필수일까요? 지구 어딘가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아기가 되는 해파리가 있고 사람으로 치면 800년을 사는 쥐도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이제 노화를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요.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80대 노인이 40대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10년 안에 온다고요.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늙은 쥐에게 약을 줬더니 근육이 강해지고 수명이 2배로 늘어났거든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인간은 정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캡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캡이에요. 만약 신발끈 끝에 그 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이 해지고 망가지죠. 텔로미어도 똑같아요. 1980년대에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과학자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거예요. 신발끈이 조금씩 닳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못해요. 그게 바로 노화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1961년에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사람 세포는 딱 60번만 분열할 수 있대요. 태아의 세포는 100번 정도 분열하는데 노인 세포는 20번에서 30번만 분열하고 멈춘다는 거죠. 이걸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러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거든요.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에서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조각이 사라져요.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텔로미어가 다 닳아서 세포가 늙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텔로미어를 계속 보충하면 안 늙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효소가 있거든요. 텔로머레이스라는 건데요. 이 효소는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어줘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늙은 쥐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텔로머레이스를 없앤 쥐를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쥐가 정상 쥐보다 훨씬 빨리 늙었어요. 뇌도 작아지고 불임이 되고 장기도 망가졌죠.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 늙은 쥐에게 텔로머레이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약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노화 징후가 사라진 거예요.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화를 늦춘 게 아니라 회춘이 일어났다고요. 와, 그럼 우리도 텔로머레이스만 많이 만들면 안 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텔로머레이스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스 덕분에 무한히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텔로미어를 늘리면 젊어지지만 암에 걸릴 위험도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연장의 딜레마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암 발생 없이 텔로미어를 늘리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대요. 희망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텔로미어 길이가 생활 습관으로도 바뀐다는 거예요. 2020년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3개월만 받아도 텔로미어 길이가 20%나 늘어났대요. 이상하죠?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체중을 줄여도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건 뭘까요? 스트레스예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텔로미어가 빨리 닳는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을 적게 먹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다는 연구도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블랙번 교수는 텔로미어를 세포 시계라고 불렀어요. 우리 몸의 나이를 재는 시계인 거죠. 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영노화의 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지구상에 정말로 늙지 않는 생명체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불멸의 해파리예요. 학명은 투리톱시스 도르니인데요. 이 녀석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로 돌아가요. 이 해파리는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요. 5mm밖에 안 돼요. 손톱보다 작아요. 이 작은 녀석이 인류 최대의 꿈인 불로장생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해파리의 일생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플라눌라라는 작은 유충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바닥에 붙어서 폴립이 되죠. 폴립은 뭐냐면요. 식물처럼 생긴 단계예요. 여기서 다시 자라서 우리가 아는 해파리 모양이 돼요. 보통 해파리는 여기서 번식하고 죽거든요. 근데 불멸의 해파리는 달라요. 늙거나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폴립으로 돌아가요. 어른이 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라서 해파리가 되고
다시 폴립이 되고 이걸 무한 반복해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2022년에 스페인 연구팀이 이 해파리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했을까요? 이 해파리는 DNA 복구 유전자가 다른 해파리보다 2배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되면 금방금방 고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특별한 돌연변이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해파리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완전 치트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른 세포가 아기 세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걸 전환 둔화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세포가 한번 특정 역할을 정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피부 세포는 계속 피부 세포고 근육 세포는 계속 근육 세포예요. 근데 불멸의 해파리는 이게 돼요. 피부 세포가 신경 세포로 바뀔 수도 있고 근육 세포가 생식 세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변신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사람으로 치면 어른이 갑자기 태아가 되는 거예요. 2021년에 다른 연구도 있었어요. 빛 해파리라는 친척 해파리를 연구했는데요. 이 녀석들한테 스트레스를 줬거든요. 오래 굶기거나 다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40%가 다시 어린 단계로 돌아갔어요. 진짜 벤자민 버튼이네요. 과학자들은 이 해파리가 인간 노화 연구에 엄청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해파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해파리처럼 영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연구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해파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뭐가 좋을까요? 노화 관련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거요.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불멸의 해파리도 약점은 있어요.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면 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멸은 아닌 거죠. 하지만 병이나 노화로는 안 죽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해파리가 우리나라 바다에도 산대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고 불리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수억 년을 산 해파리가 헤엄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생명 연장 연구를 비웃으면서요. 일본에는 이 해파리를 연구하는 쿠보타 신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해파리 연구에 너무 빠진 나머지 불멸의 해파리 노래까지 만들었대요. 학회 발표 끝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과학자의 낭만이 느껴지죠? 자, 이제 더 놀라운 녀석을 소개할게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예요. 이름부터 좀 그렇죠? 근데 이 쥐가 정말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요. 사람으로 치면 800년을 사는 거예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크기가 8cm 정도예요. 손바닥보다 작아요. 무게는 30g에서 35g 정도고요. 근데 이 작은 쥐가 얼마나 오래 사냐면요. 37년 이상 살아요. 보통 햄스터나 마우스는 2년에서 3년 사는데 말이죠. 10배가 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이 쥐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년을 살아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번식 능력도 그대로고요. 곰퍼치의 사망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법칙이에요. 사람은 30세 이후로 8년마다 사망률이 2배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사망률이 똑같대요. 구글 자회사 캘리코에서 3,000마리를 35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정말 그렇더래요. 하루에 10,000분의 1 확률로 꾸준히 죽는데요. 나이랑 상관없이요. 그럼 이 쥐는 어떻게 안 늙는 걸까요? 2023년에 일본 연구팀이 비밀을 밝혔어요. 이 쥐는 노화세포를 스스로 제거한대요. 노화세포가 뭐냐면요. 늙어서 더 이상 분열은 안 하지만 죽지도 않는 세포예요. 이게 몸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노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과산화수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쥐의 세포는 과산화수소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세포가 생기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천재적이죠? 2025년에 또 다른 연구가 나왔어요. 이번엔 DNA 복구 메커니즘이었어요. 이 쥐에는 CGAS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사람이랑 일반 쥐에서는 이 효소가 DNA 복구를 방해해요. 근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CGAS는 정반대로 작동한대요. DNA 복구를 도와주는 거죠.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CGAS 유전자를 초파리한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초파리가 열흘이나 더 오래 살았어요. 생쥐한테도 넣어봤는데요. 생쥐가 흰머리가 적어지고 노화세포가 줄어들었대요. 이 쥐는 암에도 거의 안 걸려요.
지금까지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 암이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것도 아주 큰 분자로요. 이게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는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이 쥐가 사는 방식이에요. 완전 개미처럼 살거든요. 한 마리의 여왕이 있고 일꾼쥐들이 있고 병정쥐들이 있어요. 포유류인데 사회성 곤충처럼 사는 거죠. 여왕은 일꾼보다 십수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이 쥐는 고통도 거의 못 느껴요. 피부에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거든요. 산소가 없어도 18분이나 버틸 수 있고요.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곳에서도 멀쩡해요. 완전 슈퍼 생명체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 이니셔티브라는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교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쥐가 왜 치매나 노화 질병을 안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배울 게 아주 많다고요. 과학자들은 이 쥐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벌거숭이 두더지 쥐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장수의 비밀을 배울 수는 있잖아요. 노화세포 제거 기술이나 DNA 복구 메커니즘 같은 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치료해야 할 병일까요? 20세기까지만 해도 모두가 노화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노화는 질병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질병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2024년에 하버드대 연구팀이 늙은 쥐로 실험을 했거든요. 25개월 된 쥐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80세예요. 이 쥐한테 텔로머레이스 활성화 약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수명이 109%나 늘어났대요. 2달밖에 못 살 쥐가 넉 달을 산 거죠. 더 놀라운 건 시력까지 회복됐다는 거예요. 시신경이 망가진 늙은 쥐한테 특정 약물을 투여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됐대요. 근력도 강해지고요. 이게 2025년에 인간 임상실험에 들어간다고 해요.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10년 안에 80대 노인이 40대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요. 허무맹랑한 소리 같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영노화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했대요.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영노화 연구가 한창이에요. 항노화와 영노화는 달라요. 항노화는 뭐냐면요. 노화를 늦추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영노화는 다르거든요. 이미 늙은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거예요. 시계를 되돌리는 거죠. KAIST에서 세계 최초로 영노화 기술을 개발했어요. 2023년에 발표했는데요. 늙은 피부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요. 세포 안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 수학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랑 공동 연구도 하고 있대요. 피부세포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의 세포도 연구 중이고요. 목표가 뭐냐면요. 안전하게 영노화를 유도하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영양제처럼 먹으면 노화를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영노화 연구를 해요. 젊은 혈액에서 뇌 노화를 되돌리는 물질을 찾았거든요. 혈소판 인자 4라는 건데요. 늙은 쥐한테 이걸 주입했더니 학습 능력이랑 인지 능력이 좋아졌대요. 2000년에 재미있는 내기가 있었어요. 2명의 과학자가 $500를 걸었거든요. 내용은 뭐냐면요. 2150년까지 150세를 사는 사람이 태어날 거냐는 거예요. 한 교수는 안 된다고 했고 다른 교수는 된다고 했어요. 23년이 지난 지금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업계에서는 된다고 한 교수가 이길 거래요. 왜냐면 줄기세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 지금 현실이 됐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알토스랩스라는 회사에 4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이 회사는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을 모아서 영노화 연구를 해요. 구글도 자회사 캘리코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고요. 싱클레어 교수는 영노화 기술 발전을 비행기 발명에 비유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하루에 수백만 명이 비행기를 타죠. 노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당연한 기술이 될 거라고요.
80대 노인이 20대 몸으로 평생 사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늙은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세포 리프로그래밍이에요. 컴퓨터 리셋하듯이 세포를 초기화하는 거죠. 2012년에 야마나카 시냐라는 일본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 발견했냐면요. 어른 세포를 줄기 세포로 되돌리는 방법이에요. 4가지 유전자만 넣어주면 피부 세포가 만능 줄기 세포가 된대요. 이걸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러요. 줄기 세포가 뭐냐면요.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세포예요. 마치 백지 같은 거죠.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심장 세포가 망가졌으면 줄기 세포로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뇌 세포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포를 완전히 줄기 세포로 되돌리면 암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부분 리프로그래밍이에요. 세포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젊게 만드는 거죠. 2020년에 솔크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늙은 쥐한테 야마나카 인자를 짧게 처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쥐가 젊어졌어요. 근육 재생 능력이 좋아지고 장기 기능도 개선됐대요. 암은 생기지 않았고요. 더 놀라운 실험도 있어요. 실명한 쥐의 시신경을 젊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상하죠? 한 번 죽은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DNA 서열은 안 바뀌는데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책 내용은 똑같은데 어느 페이지를 펼치느냐가 바뀌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후생 유전 정보에 노이즈가 쌓여요. 잘못된 페이지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요.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이 노이즈를 지우는 거예요. 다시 정확한 페이지를 펼칠 수 있게요.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포에는 백업 파일이 있다고요. 젊었을 때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노화는 그 파일을 못 읽는 것뿐이고요. 리프로그래밍으로 다시 읽을 수 있게 만들면 세포가 젊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고압산소 치료로 영노화에 성공했어요. 2020년에 테라비브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3개월 동안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20%나 늘어났대요. 노화세포는 37% 줄어들었고요. 고압산소 치료가 뭐냐면요. 압력이 높은 공간에서 순수한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의 산소가 10배나 많이 녹는데요. 그게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 이거 한다고 유명해요. NMN이라는 물질도 연구되고 있어요.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데요. 이게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드는데 보충해주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늙은 쥐한테 NMN을 줬더니 근력이 강해지고 지구력도 좋아졌대요. 혈당도 개선되고 골밀도도 높아졌고요. 지금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에요.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에도 NMN이 조금 들어있대요. 근데 알약만큼 먹으려면 하루에 몇십 킬로를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그건 좀 무리죠.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이제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치매, 파킨슨병, 심장병 같은 노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약 한 알로 10년 젊어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텔로미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노화의 원인은 텔로미어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노화 원인은 엄청 많거든요. 첫 번째는 DNA 손상이에요. 우리 DNA는 매일 손상을 받아요. 자외선, 방사선,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세포가 이걸 복구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복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쌓이고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요. 세포의 발전소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죠. 나이가 들면 이게 고장나요. 그러면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돌아가요. 2023년에 솔크 연구소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미토콘드리아한테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고 해요. 이게 노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래요. 세 번째는 노화세포 축적이에요. 아까 벌거숭이 두더지 쥐 이야기에서 나왔죠? 늙어서 분열은 안 하지만 죽지도 않는 세포요. 이게 쌓이면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주변 세포까지 망가뜨려요. 네 번째는 줄기세포 고갈이에요.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손상된 조직을 고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가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재생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세포 간 소통 장애예요. 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소통이 꼬여요. 호르몬 불균형이나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죠.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18세부터 95세까지 4,000명 넘는 사람의 혈액을 분석했거든요. 그랬더니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발견했대요. 34세, 60세, 78세예요. 이 나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혈액 속 단백질이 확 바뀐대요. 2,900가지 단백질을 분석했는데 이 세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는 뇌신경을 분석했어요. 정신적 성장과 노화는 9세, 32세, 66세, 83세에 일어난다고 해요. 신체 노화랑 다른 시기네요. 몸은 34세에 늙는데 정신은 32세에 늙는 거죠. 그럼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해요. 텔로미어만 늘린다고 안 늙는 게 아니거든요. DNA 복구도 해야 하고 미토콘드리아도 고쳐야 하고 노화세포도 제거해야 하고 줄기세포도 보충해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노화는 다인성 질환이라고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포 복제를 거듭하면 유전자의 오류가 조금씩 쌓여요. DNA 복사기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가끔 오류가 생겨요. 이게 쌓이면 세포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화가 암을 막기 위한 자연의 전략이라고 말해요. 세포가 무한정 분열하면 암이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일부러 노화 메커니즘을 만든 거래요. 죽음으로 암을 막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노화를 극복하면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화 연구할 때 암 연구도 같이 해야 해요.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정말 인간이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의견이 갈려요. 낙관론자들은 가능하다고 해요. 비관론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낙관론자 대표가 싱클레어 교수예요. 이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50세를 사는 사람이 이미 태어났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누군가가 150년을 산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면요. 기술 발전 속도예요. 지금도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이 나올까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30년에 노화세포 제거제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건강하게 10년 더 살 수 있겠죠? 그 10년 동안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텔로미어 연장제가 나온다고 치면 또 10년 더 살고요. 이렇게 계속 새 기술이 나오면서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과학 발전 속도가 노화 속도를 추월하는 순간이 오면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1년 노화하는 동안 과학이 2년 수명을 늘려주면 되니까요. 실제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 시장이 2023년에 1조 원이었는데요. 2031년에는 3조 3천억 원이 된대요. 연평균 17%씩 성장하는 거죠. 알토스랩스 같은 회사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아서 연구해요.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뛰어들었고요. 왜냐면 이게 성공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젊음을 유지하는 약이 나온다면 누가 안 먹을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 거예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비건론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노화는 너무 복잡해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 몸은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포마다 다 다르게 노화하거든요. 게다가 뇌 문제도 있어요. 다른 장기는 교체할 수 있어도 뇌는 안 돼요. 왜냐면 뇌는 우리 자아 그 자체니까요. 뇌를 바꾸면 나는 사라지는 거죠. 뇌가 늙으면 결국 치매가 와요. 또 진화적 한계도 있어요. 우리 몸은 번식하고 자손을 남기도록 설계됐지 영생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나이 이후에는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계속 도전해요. 왜냐면 이게 인류의 오래된 꿈이니까요. 불로초, 젊음의 샘, 불사약 모두 같은 꿈이잖아요.
실제로 진전도 있어요. 2024년에 세계 최초로 노화를 되돌린 사람이 나왔어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 억만장자인데요. 이 사람은 하루에 200만 원씩 써가면서 영노화에 도전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년 어려졌대요. 46세인데 41세 몸을 가진 거죠. 물론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갔지만요. 하루에 100알 넘는 영양제를 먹고 엄격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수면 패턴 지키고요. 일반 사람이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더 쉬워질 거예요. 약 한두 알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인간이 정말 영생해야 할까요? 영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걸까요? 먼저 사회적 문제를 볼게요. 지금도 고령화가 큰 문제잖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 모두가 200년씩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21년에 간병 비용이 11조엔이었대요.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에요. 경제적 손실은 6조 5천억 엔이고요. 병든 노인이 늘어나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영노화 기술이 완성되면 달라요. 80세인데 40대 몸을 가지면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일하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등이에요. 처음에는 영노화 치료가 엄청 비쌀 거예요. 부자만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영원히 살고 가난한 사람은 늙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이에요. 엘리시움이나 인타임 같은 영화요. 부자들은 우주 정거장에서 영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구에서 고통받는 거죠. 인구 문제도 있어요. 모두가 영생하는데 계속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터질 거예요. 그럼 출산을 제한해야 할까요? 그것도 문제죠. 새로운 세대가 안 태어나면 사회가 정체돼요. 심리적 문제도 있어요. 정말 영원히 산다면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한 건데요. 영생하면 모든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한성이 삶에 의미를 준다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매 순간이 소중한 거래요. 영원한 시간이 있으면 모든 게 미룰 수 있잖아요. 관계 문제도 있어요. 지금은 비슷한 나이 사람들끼리 살잖아요. 근데 누구는 20살 몸으로 300년은 살고 누구는 평범하게 늙는다면요. 사회가 엉망이 될 거예요. 종교적 관점도 있어요. 많은 종교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가르쳐요. 다음 생, 윤회, 천국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영생 기술이 나오면 종교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환경 문제는 어떨까요? 지구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요.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영생해도 살 곳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살고 싶은 욕망, 죽기 싫은 두려움, 이게 인간이잖아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도를 찾았고 혼세대 레오는 젊음의 샘을 찾아 탐험했어요. 모두 영생을 꿈꿨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 꿈에 가장 가까이 온 세대일지 몰라요. 과학이 마침내 신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영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만 남으면 어떨까요? 외로움은 어떻게 견딜까요? 삶의 목적은 뭘까요? 이건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에요. 과학은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목표래요. 12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죠. 마지막 몇 년만 아프고요. 지금은 어때요? 80세까지 사는데 60세부터 아파요. 20년을 병원 신세 지는 거죠. 이게 행복할까요? 차라리 7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노화 연구의 진짜 목표는 이거예요.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은 부산물일 뿐이고요. 죽음은 정말 필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불멸의 해파리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벌거숭이 두더지지처럼 안 늙을 수도 있고 과학의 힘으로 세포를 젊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영생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삶일까요? 200년을 살아도 100년을 병들어 산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80년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과학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기술이 나올 거고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첫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영생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오든 안 오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